자, 착한 입시 상담소 이석입니다. 요 다룰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22학년도 이제 Y대, 연세대겠지? 연세대. 요번에는 자연계 거 다룰게. 자연계 면접 면접 문제. 요 이제 다루려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22학년도 자연계 면접 문제인데 요때 추천형입니다. 추천형 문제로 다룹니다. 추천형. 요 추천형 문제가 세트가 두 개가 있어요. 오전하고 이제 오후가 있어요. 오후 거는 그 유튜브 내 채널에 보면 오후 거 다룬 거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오전 거 다룰게요. 원래 이제 자연계는 그 예정이 없던 건데, 뭐 이제 해달라면 또 해주고 그래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 가지고 해주는 거고. 어, 여기 이제 추천형인데, 이게 추천형이나 그 문제 유형이 추천형이나 활동 우수형이나 다 똑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참조하실 거 요거 말고도 고려대 거 참조하세요. 고려대는 이제 제시문에 그 자연계 제시문 말고 이제 인문계 제시문이 뭐 하나씩 섞여서 나오긴 하는데 뭐 그놈이 그놈이야. 잘 읽어보면 다 풀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하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할 거. 시즌 되면은 우리 다 학원으로 달려가는데 이제 학원에서 얘기하는 것들 보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대부분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뭐 목소리를 크게 내라, 뭐 눈을 마주쳐라, 뭐 이런 거죠. 기껏 이제 어떤 문제랑 관련돼서 얘기하면 이제 두괄식으로 답해라, 이거 에브리데이 떠들어대는데 요거 두괄식이 정답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두괄식이 하나의 어떤 포지션으로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정답을 앞에 놓는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거지. 정답이 아니라 어떤 해석 과정이 필요할 때는 두괄식이 되려 해가 될 수 있어. 말을 엉키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 참 3박 4일 걸리는데, 참. 그 다음에 또, 그냥 두괄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고요. 그 나중에, 때 되면, 아니, 나중에가 아니라 몰라. 아니, 누가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얘기할 거고, 뻑하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답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아, 이건 논리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 되죠. 요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답하시면 되죠. 논리적으로 설명하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라고. 근데 논리적이라는 레토릭은 많이 나오지만 논리적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케이스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 뭐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논리적이라는 인식이 되는가 그걸 갖다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논리라고 하면 그건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주장하고 그다음에 근거가 한 세트를 이루면은 논리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그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때 이제 죽음을 갖다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어떻게 증명하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결론이라 그래요. 결론. 혹은 요게 주장이야. 주장이고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라는 사실과 사람은 죽는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걸 전제라고 해요. 전제. 요거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보여야 되는 거냐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논리라는 건 뭐냐면 주장과 근거가 한 세트 더 나아가 증명이 되는 내용이 바로 논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문제들 보면 뭐 이유에 대해 설명해라 이런 얘기들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유를 말하라는 게 바로 증명하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 이유를 말하는 그 과정 자체가 논리를 구성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주장 근거가 한 세트다. 요거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지금 요 케이스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작은 사실 가지고 하나의 작은 주장을 한 거지만 이 주장 속에도 혹은 근거 속에도 수많은 명제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 속에도 뭐 주장 1이 있고 주장 2가 있고 주장 3이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다음에 이 주장 1을 갖다 뒷받침하는 근거 1이 있을 수도 있고 근거 2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근거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근거 속에도 주장과 근거가 혼재돼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자, 주장과 근거가 한 세트를 이룬다는 것 외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근거는 제끼고 생각합시다.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주1이 주1이죠. 쥐로 읽히네. 주장1이요. 주장2. 주장1, 주장2, 주장3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논리적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이 되는 거. 뭐 이 연결 구조 속에다 근거를 내가 이제 때려 박을 수도 있긴 있지만 일단은 연결이 될 수 있는 구조. 그게 또 하나의 논리를 구성하는 틀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사람은 별의 자손이다. 별은 항성말 아닙니다. 자, 이거 증명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가 있어요. CHONSP가 있고 CHONSP는 별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제 뭐 중금속 같은 경우들은 초신성이 폭발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초신성이 뭐냐 하는 거 다 뭐지? 별, 항성을 말하는 거는. 자, 그러므로 사람은 별의 자손이다. 기본 물질이 별로부터 나왔으니까 사람은 별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근거는 사람은 CHONSP로 되어 있다. 뭐 블라블라 떠들어대는 거. 근데 사람은 CHONSP로 되어 있다. CHONSP는 원자 단위로서 그 핵융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핵융합은 별에서 일어난다. 특히 중금속 계열들은 초신성의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자, 하나하나 쫓아가는 것들이 뭐죠? 이게 주장과 주장들이 이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장과 주장들 속에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의 그 근거를 안 들이밀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된 언어들이 있어요. 이건 뭐 굳이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거든. 약속된 언어를 이제 다른 개념으로 이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의. 이게 뭐 justice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definition이요. definition. 역시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예전에 연세대학교 특기자 이런 문제 나왔었는데 NITION. 근데 약속된 언어들은 그 증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약속된 언어, 정의된 언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뭐냐면 논리가 구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지컬하다라는 논리란 말은 주장 근거가 한 세트여야 된다. 주장과 주장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약속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요 구조에 해당돼요. 특히 이 제시문 면접, 제시문 논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 제시문 속에 약속된 언어가 있단 말이야. 그 언어를 잘 써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이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어이구 서론이 길었네요. 죄송. 자, 그래가지고 일단 그 연세대학교 22학년도 그 추천형 5점 문제 봅시다. 자연계 면접. 문제는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한 세트를 이루고 있어요. 세 문제인데, 여기 이제 보니까 배점이 있네. 1번이 15점, 2번이 15점, 3번이 10점이요. 3번이 10점인데, 하필이면 이게 물리 문제네. 하참. 우리가 물리를 워낙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리 좀 선택 좀 하세요. 물리 공부 좀 제대로 하세요. 과학을 제대로 하려면 물리를 해야 됩니다. 물리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화학과 생물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일단 그 문제 1하고 문제 2를 보도록 합시다. 문제 1하고 문제 2 보면서 요 이제 테마가 같거든. 소재가 같거든. 여기 설탕, 소금. 이게 이제 메인 소재에 해당이 돼요. 자, 일단 문제 1 중심으로 봅시다. 여기서 이제 그 논증 구조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설탕은 생명체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소금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유에 대해서 소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문 가나라를 참고하여 구술하다. 여기 이제 가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가나라를 참고하라 해서 가나라만 쳐다보지 말고 다도 같이 쳐다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속에서도 이어줄 수 있는 어떤 뭐죠? 소재거리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일단 여기에 구조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를 먼저 이제 설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금이 생명체의 에너지원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증명하는 거잖아. 그럼 소금은 생명체의 에너지원이 아니다라는 이 명제 자체가 결론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다 이제 근거 들어갔다 여기다 쫄래쫄래 집어야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라고. Understand? 예, 됐는데 근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나 이걸 보니까 또 두 가지씩 생각이 나는데, 자, 문제 자체가 이미 두 가지이네. 이거를 갖다 얘기를 먼저 해버렸네. 그죠? 어? 뭐, 그러면 그, 저기, 여기에다 이제 뭘 얘기를 할 거야? 응? 두 가지이냐 하는 그 형식 구조 가지고 이제 나이치지 말란 소리예요. 근데, 자, 이제 얘기를 합시다. 소금이 생명체의 에너지원이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그러니까 요거만 쳐다보면은 증명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소금이 뭐였지 그 생각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전제가 하나 깔려 있어요. 뭐냐면 설탕은 생명체 에너지원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요거 뭐냐면은 설탕은 생명체의 에너지원인데 소금은 에너지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전제가 뭐냐면 설탕은 에너지원이다가 이거는 참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이건 참 true야, true. true임이 약속된 거야. 내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그 얘기했죠. 논리를 얘기할 때 약속된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true임이 전제가 돼서 소금이 에너지원 아님이 그러니까 이게 false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 해당이 돼. 근데 단순히 그러니까 이 지금 요게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뭘 쳐다봐야 되냐면은 소금이 에너지원이 아니다라는 사실만 보려고 하지 말고 자료로서 비교 자료로서 설탕이 생명체 에너지원 이미 있으면은 이미 전제가 되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설탕이 에너지원인 이유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소금이 에너지원이 아님이 있다는 소리가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게 말의 구조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냥 소금하고 생명체 에너지원만 보려고 하지 말고 뭐 이것도 이제 증명할 방법이 있지만 우리 문제 자체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만 보려 하지 말고 설탕이 에너지원임을 봄으로써 소금이 에너지원이 아님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자, 설탕이라는 물질하고 소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둘은 같은 물질이 아니에요. 응? 아니거든. 그런데 이 설탕은 에너지원이다와 소금은 에너지원이 아니다라는 이 각각의 명제를 연결해주는 언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문장에서 봐야 될 때 연결해주는 언어. 뭐냐면은 이게 연결해주는 언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뭐냐면 내 지금 약속된 언어 구조로 가려고 그러는 게 여기 에너지원이란 말 썼잖아. 여기 에너지원. 생명체란 말 썼잖아. 생명체라는 말. 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런 걸 해야 돼요. 생명체 에너지원이란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려야 돼요. define을 해야 돼요. 그래 놓고 설탕이란 물질을 요 정의된 definition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했더니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그 다음에 소금을 이 정의 definition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란 소리야. 이해가 되시죠? 이 구조를 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놈을 비교를 할 거고 비교의 공통 언어로서 에너지원, 생명체 에너지원이란 말을 쓸 거란 소리예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거 해보면 알겠지만 그 정의 단락 하나 만들고 설탕이 에너지원이다 단락 만들고 소금이 에너지원 단락 아니다 에너지원 아니다라는 단락을 하려고 하면은 말이 길어지게 돼 있어요. 방법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설탕이 어떤 에너지원으로서 성격을 가진다를 요거를 한 섹터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고서 그냥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야. 소금은 그래서 아니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설명할 거. 제시문 보지도 않고 참 잘 떠들죠. 이게 우리가 이런 어떤 개념어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이 생명체 에너지원이란 말이 매개 언어라 했는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그 문제 속에 있는 언어 중에서 그 정의 언어 내지 약속 언어가 약속 언어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우리 생명체 에너지원과 관련된 얘기를 좀 그래서 풀어봅시다. 자, 여기 생명체라는 게 있어요. 생명체. 근데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생명체 정의를 내려보세요. 그랬더니 살아 움직이는 거야. 그러시면 곤란하옵니다. 자,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 대사래요. 그 다음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다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발생 생장하고 생식 유전하고 적응 진화하는 그런 게 생명체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여기 하필이면 물질이 등장해요. 설탕이랑 소금이랑 물질이 등장하는데 물질과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은 물질 대사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이 물질 대사는 그냥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인데 이제 일반적인 화학 반응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효소라는 놈이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효소가 뭐냐면 촉매거든. 촉매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반응보다 훨씬 스피디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물질 대사인데 이 물질 대사를 통해서 생명체는 뭐냐면은 그 기존의 물질을 기존 거를 새로운 물질로 합성하거나 분해를 합니다. 합성, 분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질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왔던 예를 들면 설탕이 어느 날 이리저리 하더니 나중에 최종적으로 CO2하고 H2O가 되는 거. 이건 뭐냐면 이제 설탕이 분해되는 과정이겠죠. 근데 동시에 CO2란 물질이 H2O란 물질이 합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합성 분해를 겪게 돼 있어요. 물질대사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합성 분해를 할 때 그냥 그 물질을 가만히 이 원료가 되는 물질을 섞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죠. 여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어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고 또 혹은 또 이 과정 중에 에너지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놈이 우리 몸에 어떤 게 있냐면은 에너지를 저장했다 풀어주는 ATP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내놓은 다음에 변하는 ADP라는 놈이 있어요. 이놈들이 서로 뭐 하냐면 ATP가 ADP 됐다가 ADP가 ATP 됐다가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예를 들면 여기 설탕, 포도당 같은 경우는 이리저리 몸을 바꿔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뭐 피루부산이 됐다가 피루부산이 또 뭐가 됐다가 그러다 나중에 CO2하고 H2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갔네. 근데 이 과정에서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뭐 할 때마다 여기서 뭐냐면 이제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거를 갖다가 누가 얻어먹느냐? ADP라는 놈이 얻어먹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ADP가 받아먹은 다음에 이게 나중에 그 ATP가 됩니다. ATP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해버려요. 그럼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기도 하고, 그럼 그걸 우리는 기계적 에너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떠들잖아. 이것도 기계적 에너지네. 그 다음에 가끔 우리가 전기를 내뿜죠. 내가 내뿜는 게 아니라 전기 뱀장. 그럼 이제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생명체 내에서의 물질 대사야. 그러니까 생명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물질 대사를 하고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에너지. 근데 그거로 제일 적절한 물질이 뭐냐면 하필이면 이게 포도당이야. 포도당인 거야. 포도당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CO2하고 H2O가 되는데 왜 포도당이냐? 우리 몸이 이 생명체라는 놈이 PHONSP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역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물질도 뭐냐면 이런 유사한 놈이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럼 포도당 뭐야 이거 CHO 화합물이요. 이거거든. 그리고 얘가 변해가면서 에너지를 갖다 이제 잘 내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좀 그래서 이 포도당이 그다음에 포도당이 또 하필이면 탄소가 있잖아. 탄소가 이게 뭐냐면 화학 반응에서 에이스야 에이스. 그러니까 걔가 이제 역할을 좀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게 그 일종의 물질 대사인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참 문제 자체를 풀어야 되는데 참 너무 오래 좀 떠들었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하나라에서 뽑아낼 말들이 있어요.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뭘 하는 거냐면은 소금이 에너지원 아님을 증명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 가제시문 봅시다. 읽어볼게요. 모든 물질은 원자라고 불리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는다. 원자는 다른 원자로 변하지 않으며 한 가지 원소로 구성하는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일정하다. 원자가 다른 원자로 변하기도 해요. 핵반응이 일어나면 변해요. 근데 뭐 핵반응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저희 원자가 다른 원자로 변했다. 그러니까 탄소가 갑자기 탄소가 어느 날 산소로 변했다? 그럼 우리 몸속에 핵발전소가 들어섰다고 소리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은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고 한 가지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일정하다.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원자들은 일정한 정수비로 결합하여 화합물을 형성한다. 이거 보통 우리가 이제 분자라고 하죠. 분자. 그러니까 그 CHO라는 원자가 결합을 해서 분자, 설탕, 포도당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화합물을 형성한다는 거.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과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자 종류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숫자에 의해 결정이 되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언어가 있어요. 뭐냐면 원자는 원자핵 주변에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안정된 형태의 음이온이나 양이온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음이온, 양이온에 해당하는 물질이 어디 있냐면 우리 문제에 나왔어요. 누구죠? 소금이에요. 소금은 뭐로 되어 있냐면 NaCl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놈은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물 속에서 뭐가 되죠? 해리가 되어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온 상태가 되는 건데, 이온이란 건 뭐냐면 원자 단위에 전자가 하나 더 붙거나 아니면 전자가 떨어져 나간 걸 말합니다. 자, 요거 이제 머릿속에 그려두시고 나중에 봅시다. 단맛과 짠맛을 내는 조미료로 사용되는 설탕과 소금은 모두 결정성 고체를 이룬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결정성 고체. 문제 2번에 써먹을 겁니다. 두 가지 물질은 모두 물에 잘 녹는다. 자, 녹는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오케이, 잘 녹지. 설탕과 소금은 모두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들로, 설탕은 생명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만 소금은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네. 요거는 이제 문제 나와있단 말이에요. 바로 요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뭐 블라블라 떠들어대는 것들인데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지시험도 좀 보세요. 여기 뭐냐면 전자기력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 근데 전자기력이 뭐냐면 요 이온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 이온성 이온결합이라는 게 뭐냐면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 서로 결합하는 거. 그게 이제 전자기력, 전기력. 라디움 시험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요까지 보다 보니까 일부가 드러났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이 포도당과, 그러니까 설탕이라 합시다. 소금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소금에 대해서 방금 전에 뭐를 얘기를 했죠?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그랬지.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을 한다. 근데 포도당은 CHO 원자들이 서로 공결합을 해요. 뭐 탄소가 있고 여기에 산소가 붙고 H가 붙고 또 H가 붙고 또 이리 가서 C가 어쩌고저쩌고 이 난리를 치면서 이게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죠? 하나, 개수가 좀 이상해졌네. 하여튼 뭐 대충 저 해놨습니다. 근데 이 얘들이 뭐냐면 공결합을 한다는 거야. 그 공결합 얘기가 지금 어디 나왔냐면은 라제심에 나온 거야. 읽어보니까 공결합 물질이 화학 반응을 할 때 원자들 사이의 공결합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공결합이 형성이 된다. 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공결합들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반응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뚝 끊어지기도 하고, 뚝 끊어지고 여기에 끊어진 자리에 뭐 예를 들면 질소가 와서 달라붙기도 하고, 혹은 뭐 다 끊어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원자 단위로 흩어졌다가 이게 또 다른 원자들하고 붙어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물질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유 결합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결합이 형성된다. 이 말이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새 물질이 합성되거나 분해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결합력을 가지는데 끊어지는 공유결합과 새로 형성되는 공유결합의 결합력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에너지 흡수 방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물질대에서 설명하면서 얼핏 얘기했던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 흡수 방출. 즉 요거를 이제 공결합이 끊어졌다 붙었다는 요때 그 방출되는 그 에너지, 이거를 갖다 이제 결합 엔탈피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일단 포도당은 그 CHO의 공결합이에요. CHO의 공결합이고, 이 공결합을 하면서 공결합을 하고 있다가 얘가 뭘 할 수 있냐면은 공결합의 끊어짐과 이어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포도당이었던 놈은 어떤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예요. 뭐 피루부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말산, 옥살산, 뭐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CO2가 되는 거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새로운 물질로 합성 분해되는 과정에서 결합의 끊김 때문에, 공유결합의 끊김 때문에 여기서 뭐가 가능해지냐면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된다는 거야.
방출 혹은 흡수된다는 거고 요 에너지들은 어디로 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제시문에 안 나와요. 근데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논리를 만들면 ADP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ADP는 이거 받아가지고 ATP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TP는 나중에 ADP로 되돌아오면서 또 에너지를 내놔요. 그럼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전기 뱀장하고 전기 내뿜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명체 에너지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생명체 에너지원으로서 공유, 포도당이 아니라 공유결합이 하는 역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 에너지원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공유결합 물질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이제 소금이 에너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더 명료해졌죠. 뭐 때문에? 이온결합 때문인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문제 1번 답변할 때 소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 그랬더니 소금은 이온결합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끝날려? 그래놓고 그걸 두 알씩이라 그러죠. 그럼 또 이러지. 소금이 이온결합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할 말이 없네. 근거를 갖다 댈래. 자, 그때 근거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포도당이란 소리예요. 이게 근거 역할을 한다는 소리야, 여기에. understand? 아울러 이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더 들어가야 돼요. 자, 소금이 뭐냐면 이온결합 물질이야. 이온결합 물질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봅시다. 제시문에 안 나 있어도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최대한의 저걸 가지고 떠들어야 돼요. 자, 이온결합 물질이 하필이면은 그 물속에서 잘 해리가 된다겠지. 우리 몸이 뭐로 돼 있어? 우리 몸이 탄소요, 아이고 수소요. 그거 나도 알아요. 그거 말고 우리 몸의 70% 차지하는 거 그렇죠. 물이요, 물, H2O. 이게 이온결합 물질은 물 속에서 뭐냐면은 이렇게 그 해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해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Na 플러스와 그 뭐지 Cl 마이너스는 주변에 이렇게 물 분자들이 얘들을 이렇게 둘러싸게 돼 있어요. 이걸 수화라 그래요. 수화 과정. 수화 과정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 뭐 에너지가 방출되긴 하는데 수화열이라 그러던가 그 뭐 열이 뭐 뜨거워봤자 그게 그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ADP가 받아먹어야 되는데 받아먹지 못하는 것이죠.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온 얘들은 다 이렇게 해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해리된 상황에서 다른 물질하고 반응할까 안 할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안 합니다. Na 플러스나 CL 물질,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이제 농도 조절용으로 이제 존재를 하죠. 농도 우리 몸의 그 인체의 그 뭐죠? 그 물질의 농도들 있잖아. 호르몬 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조절용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Na 플러스나 Cl 마이너스가 에너지원이 되려면 얘가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Na 플러스가 이게 또 다른 두 개의 물질로 나눠주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뿅 하고 튀어나온 거. 요 에너지를 누가 활용하면 되는 건데 자 Na 플러스는 원자 단위로 내려간 거죠. 원자 단위에 이르렀는데 이게 우리 분해가 되려면 우리 몸에서 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리고 핵반응이 핵분열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우리 몸속에 핵발전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이게 소금은 이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잘 봐. 포도당은 공유결합의 끊김과 이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로 합성되거나 분해되지만 소금은 이온결합이야. 물에 둘러싸였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물질과 반응이 어려워. 그래서 새로운 물질로 합성되거나 분해되기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로 그 저기 합성되거나 분해되기 어려우니까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방출과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겠지. 그죠? 포도당은 그게 가능하지만 얘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에너지원으로 부적절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만들면 됩니다. 어이구. 자, 예시. 요거 그 이제 이거는 그냥 하나의 모듈이고 예시 답안은 이제 모듈이고 이게 말로 떠들 때 이제 속도가 적절한가 보셔야 돼요. 이게 대략 한 1분 30초 정도 나올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생명체는 세포 호흡을 한다. 에너지원이 되는 물질은 세포 호흡에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 뭐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한다 이러셔도 되고 세포호흡은 ATP와 ADP가 서로 형태를 바꾸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작용입니다. 이런 되겠죠. 물질 대사 중에 ADP와 ATP가 서로 그 형태를 변환합니다. 이러도 쳐도 되는 거고. 요때 이제 방출된 에너지, 생활 에너지가 이제 작용이 되는데, 요 적절한 놈은, 그러니까 요런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적절한 놈은 그 ADP나 ATP가 그 작용할 수 있는 놈이어야 되고, 그러기에 적절한 물질이 포도당이야. CHO로 돼 있는데, 얘가 하필이면 공유결합이 끊기고 연결되면서, 자, 여기가 뭐냐면 약속된 언어를 사용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우리 제시문과 약속된 언어를 사용한 거고,
그다음에 생명체는 세포업을 한다. 이 부분은 뭐냐면 생명체 정의에 대한 약속이야. 그걸 활용하는 영역이고. 그래서 그 생명체 내 화학 반응 통해서 공유결합이 끊기고 연결되면서 새로운 물질의 합성분해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는 ATP와 ADP로 이전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소금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온 결합된 물질입니다. 그다음에 생명체 내에 유입된 물에 의해 수화되어 이온 상태로 해비된다. 요거 물에 의해 수화된다. 이 얘기는 또 제시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도 이건 상식이야. 이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야. 두 직선이 평행하면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와 같은 거야. 응? 자, 그다음에 물이란 용매에 둘러싸여 있어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온 자체가 뭐냐 원자 단위에 들어있어. 이거는 제시문에 있는 약속된 언어입니다. 우리 그 가제시문에 있었잖아. 이온이란 놈은 전자를 덧붙이거나 이름으로써 원자에다가 전자를 덧붙이거나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놨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이온이 다른 물질로 분해되기도 어려워요. 원자 단위에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로 합성 분해되기 어렵다. 그 새로운 물질 합성 분해라는 요 논리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방출과 흡수도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소금은 에너지원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제 구조를 짜면 될 것입니다. 이 나중에 또 2번 문제 해야 되겠네.